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가치나 목표가 있나요? 네, 일단 우리는 국제학교에서 모국어 수업을 하는 거니까 네. 우리 모국어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만의 이제 교육 철학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문학 작품을 잘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서나 생각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접하고 느끼게 하려는 그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7학년 우리 7학년들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접한 상태는 아니지만 7학년부터 7, 8, 9 그다음에 10, 11, 12, 13 이렇게 세 단계로 스텝을 밟으면서 문학 작품을 읽고 그다음 조금 깊이 있게 접하게 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정서나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느끼게 하려고 해요. 지금의 교육 방식에서 개선되거나 추가되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의 목표나 어떤 교육 철학이 있는데 사실 정서나 생각 이런 게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좀 제대로 잘 깊이 있게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잘 전달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글로 되어 있는 자료들만이 아니라 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음성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걸 좀 잘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자료를 조금 다양하게 하고 지금은 주로 활자 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자료가 좀 더 다양한 매체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근감 있고 좀 더 실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수업 자료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정하는 게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여러 고민의 단계가 필요해서 빨리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산이 입장에서는? 네, 저도 지금은 살짝 이제 주말에도 한글 학교가 있거든요. 네. 약간 그것과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되게 약간 영국 느낌으로 하니까 살짝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약간 새로운 친구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래요. 들었어요. 주말 학교에서는 어떤 자료로 공부해요? 이제 주말 한글 학교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영상이나 아니면은 준비된 이제 교과서 같은 거를 보고 하기도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자기가 적어 나가는 그런 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죠 채워나가는 공간이어가지고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이가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반갑기는 하네요. 근데 그래도 약간 활자로 돼 있고 문장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걸 좀 7학년, 8학년, 9학년 계속 공부하면 살짝 지루할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그 살짝 이제 뭐 동영상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적절한 동영상 자료를 매체 자료를 좀 많이 활용하고 싶긴 해요. 그 주말 학교에서는 어떤 영상 봐요? 주말 한글 학교에서는 음. 이제 화제가 됐던 뉴스나 아니면은 이제 직접 준비됐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대화 목소리 음성들. 그런 거. 네. 뉴스 본 거 중에서는 기억 나는 게 있어요? 뉴스 본 거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개를 보긴 하는데 아마 법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개를 사실 보기는 해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선생님이 조금 수업 자료를 매체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교육이 더 큰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장 큰 의미에서는 소통이 목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통은 뭔가 쌍방작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주체들이 서로 생각을 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을 넓히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뭔가를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만난 어떤 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 어떤 상황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소통을 위해서는 일단은 서로가 잘 들어야 되고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그 소리로 듣는다기보다는 그죠? 관심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거 그걸 말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감한 자기 생각을 연결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의미가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목표는 내가 대하고 있는 상황이나 세계와 좀 더 넓은 의미로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들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중간에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통의 자료나 재료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선생님하고 학생은 일단 연령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입장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좀 다양한 관점에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의 자료로 서로의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알아가고 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해요. 정리할 때 혹시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듣고 우리가 말한 걸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런 걸 녹취라고 하거든. 듣는 대로 막 기록하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정리할 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코리안 뉴스저널 CCA의 뉴스들을 어떤 용어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의 교육은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소통하는 자료가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그다음에 생각들, 보편적인 많은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그런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CCA 뉴스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뭔지 학생들은 이런 거에 주목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걸 주목할 때 이런 내용의 어떤 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혹은 친근하게 다가가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 그걸 좀 보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어 수업 때 네. 시나 필사가 어떤 방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 시는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나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표현의 방법이 조금 효율적이면 좋잖아요. 네.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이면 좋냐면 좀 잘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에는 시인의 마음이 잘 녹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인이 표현하려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여러 단어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때 그리고 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을 잘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우리 한국어 근데 우리 한국어 단어가 사실 뭐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7학년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느낌이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국인들이 쓰는 일상 단어들은 영어보다는 데려오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네. 예, 그죠? 네. 근데 그럴 때 쉽다고 막 내가 늘 쓰는 단어? 그 다음에 늘 쓰는 단어니까 뭔가 좀 이것의 의미가 뭘까? 아니면 이 단어가 이 지금 맥락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날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 이런 건 좀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시는 그런 이 단어가 이 화자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단어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좀 더 효과적인지를 한 발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찬이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시가 참 감정을 저희가 말할 때와는 살짝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감정들을 하나씩 찾아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화자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양한 말들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제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어를 찾는다는 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좀 찾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봐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네. 모습이 없잖아.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더 또렷하게 이렇게 생각해가는 게 단어를 찾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시는 이런 방면에서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은 건 뭐냐면 시가 짧잖아. 짧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수업 시간에 작품의 전체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효율적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화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동화 시작했잖아요. 동화는 일단 어때요? 작품이 길죠?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처음, 중간, 끝을 1시간 50분이라는 수업 시간 안에 전체를 우리가 다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시는 전체를 그죠? 시의 처음, 중간, 끝을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룰 수 있어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됐나요? 네.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정리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수업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나 의미적인 측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정된 주어진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좀 더 우리의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선이도 너무 우리 수업을 그죠 즐겁게 잘 한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반가운 것 같아요, 선생님도. 네. 학생들에게 아무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조언이랄 건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떤 건지를 선생님들이 옆에서 너무 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학교 물론 훌륭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의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롭지 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나와서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소통한다는 게 즐거운 부분이 있는 반면 그 즐거움의 부피만큼 수고로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수고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수고의 시간이 힘듦의 시간만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발견한 어떤 값어치, 가치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너무 지금 산이처럼 주말학교에서 어떤 국어 수업하고 조금 혼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우리 수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표현할 때 우리의 모국어로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갖추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이라기보다는 이건 부탁인데 공부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의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우리 수업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 생기면 그럴 때는 선생님들한테 바로바로 좀 알려주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부탁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BIS에 오시게 된 계기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운명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이 베트남에 왔을 땐 사실은 선생님은 이 학생들하고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일을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해왔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근데 베트남에 올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정리하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쩌다가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한국 학생들의 상황을 엄마들로부터 많이 전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뭔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리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는 거야. 일단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딱 24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 학교에서 보내고 오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을 막 이제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 영어를 또 따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모국어로 자기 생각을 뭐 말이야 하지만 집에서 엄마랑 일상 회화는 하지만 뭔가 그 생각을 좀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간은 굉장히 적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다가 지금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한국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IB 커리큘럼일 거야. 근데 IB 커리큘럼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뭐였냐면, 모국어가 그 아카데믹한 어빌리티에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IB도 그 교육을 지향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생들 데리고 국제학교에서 모국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 너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컨 랭귀지인 잉글리시로 뭔가 자기의 사고 체계나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데, 그게 어느 수준에서 조금 더 레벨이 조금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국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교육 과정은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한 5년 전이긴 한데, 한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공부도 결국은 자기 그 사고 체계를 좀 더 아카데믹하게 자기 전공 공부랑 잘 연결해서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우리 모국어로 글을 쓰고 그다음에 글을 쓰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대학에서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힘든 케이스들을 선생님이 직접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국어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학교에서 IB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모국어, 코리안 마더텅, 그 다음에 코리안 리터러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됐고, 학교도 선생님이 같이 일하면 좋을 거라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2016년도 시작했고요. 그때는 IBDP 코리안 선배들이 6명 있었어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옆 교실에 있는 안 선생님이 오시게 돼가지고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 안 선생님이 선생님은 뭐 이런 우리 모국어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건 교육 현장에서 막 절실하게 느꼈는데, 사실은 IB를 직접 공부해 본 적은 없거든, 선생님은. 그런데 이제 우리 안 선생님은 직접 IB 학생인 시기도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좀 더 IB 학생들을 좀 잘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특히나 산이와 같이 우리 한국어 수업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또 학생들하고 지금 거의 한 9년째 만나면서 공부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선생님들도 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늘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게 정말 감사한 시간이고 경험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린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네. 네. 됐나요? 아, 네. 네, 누나 말은 다 했.